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좀 그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예, 들어오시는 대로 그 메시지를 남겨주시고요. 네, 들어오시는 대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네, 바로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다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수업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수업을 하고 이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금세 보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여러분들.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했던 가기 부분이 전에 그거 좀 바로 보여주세요. 페르시아 제국 부분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래 또 갑자기. 쌤, 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부분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마이크를 켜서 얘기해 주거나 채팅으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이게 어제도 그렇고 조금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조금 불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튕기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재접속한 다음에도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쌤, 네. 앞에요. 앞에 좀 보여주세요. 그때 알겠어요. 멈춰가지고 했거든요. 여기 부분 말하는 거죠? 제일 앞에 부분이요. 그냥 그 서아시아 여러 지역부터 그냥 멈췄어요. 이 부분이요? 아닌가? 예,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이게 참 학교가 이게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제 개인 테더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테더링도 이게 속도 제한이 걸리나 봐요. 이게 자꾸 이게 여러분과 이 수업하는 시간이 이렇게 상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저희가 79초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범위가 아니라 이 진도를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나가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서아시아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처음에 그 하은주 이렇게 쭉 시작하듯이 그 정도의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시리아부터 시작하는 이 흐름을 좀 알아주시고요. 아시리아 다음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해서 그 아시리아와 요 두 국가의 차이점, 뭐 그냥 관용 정책의 여부 이런 걸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해놓은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명 이후의 그 통합 단계 요것도 좀 알아주시고, 항상 요 생각 지도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그러니까 그 익숙해지게 해가지고 최소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목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제풀이의 목차. 그래서 어디 부분에 어디구나 라고 해서 이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목차대로. 그 다음에 그 학습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까지 도달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 자료와 선택지를 이제 분석하면서 푸는 그런 개념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가 발전하게 된 거는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그 넓은 영토를 여러 가지 제도와
그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제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조로의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아케메네스 왕조 다음에 나오는 그 왕조가 이 네, 파르티아라고 하는 네, 그 왕국이 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르티아의 번영 직전에 있었던 게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알렉산드로스 아저씨가 네, 이 제국을 만들었었다. 그 제국이 분열됐다. 그러니까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멸망을 했고, 그리고 네,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멸망을 했고, 그 파르티아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름 발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런 그 문화재 같은 것도 여러분들 그 자료로 내기 참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같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조금 나중에 배울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같이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페르시아는 이란이 되고요, 오늘날에. 그리고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가 오늘날에 터키가 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거에서 이제 국민국가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걸 두 나라 모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다음 왕족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파르티아가 멸망한 다음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활을 부흥을 내걸고 등장한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다.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는 뭐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그 말을 사용했다. 근데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페르시아의 문화에서 여러분들 요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가 여기 밑에서 보시게 되면 신라에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51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그 지증왕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의 부인이 허씨라고 하는 분인데 성씨 허씨. 근데 그 허씨라고 하는 분이 그 그분을 뭐 기록했다. 그분을 따서 만든 뭐 인형, 뭐그 흙 인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과 닮지 않고 조금은 이런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민족을 닮았거든요. 그게 아마도 그 사산조 페르시아 근처에서 사시던 어떤 세력가가 넘어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교류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서 좀 슬픈 게 뭐냐면 앞서서 배워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형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 기둥 양식 뭐 이런 기둥 양식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류 그 문명의 기원 단계에서 이게 그리스 형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그 페르시아의 이런 국제적인 문화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제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지웠을 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거 뭐지? 이게 진짜 그리스인가? 라고 해서 앞에 한번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주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주의적 종교인 마니교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마니교는 불교가 서방에서 전해진 크리스트교 등의 외로진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와 융합되면서 성립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향유하는 그 불교도 여러분들 그 간다라
라고 하는 그 미술 양식에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흔히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불교가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이런 상자부 불교 그리고 그 대중들의 그런 구원을 뜻하는 그런 어, 대중들의 구원을 대중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이런 대승불교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조금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다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다 들어왔네요. 28명 저 포함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네. 이 간다라 미술 양식도 여기에 불교라고 하는 것에 알렉산드로스 그 제국의 문화가 더해지면서 만들어졌고 이게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석굴암에 보시면 이렇게 주름진 옷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 간다라 미술 양식에 영향을 받은 건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런 걸 쭉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만이교라고 하는 것도 크리스트교와 서방의 종교인 거죠. 그리고 그 원래 요 서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생겨난 이 조로아스터교가 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 사산조 페르시아나 이런 페르시아의 문화가 국제성을 가진다, 다양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에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종교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해서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국가와 결합해서 세속화가 진행된 조로아스트교와 대립했다. 네. 근데 페르시아 왕조에서는 이단으로 탄압을 받았지만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전해졌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 자체가 그 굉장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건축과 공예 이런 작품들을 남겼고 은그릇, 유리그릇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식들이 일본까지 서쪽으로는 이제 그런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서아시아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요 사례가 이 유리 장식이 노역로를 통해서 유라시아로 전파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면 좋은 게 자, 여기 자료 4번 파르티아와 사산조 왕조가 중개무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 이게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가 헷갈리냐면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와 그 파르티아가 있을 때 과연 중국이 어느 시대였냐?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동서교역을 했을 때 중국은 어느 시대고 그러니까 이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유럽은 어느 시대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자, 요 파르티아와 사산조 왕조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때 당시와 그러니까 요때 당시가 로마와 인도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산조 페르시아가 언제 형성됐는지를 요 연표 좀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0년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알아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한나라 말기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전환이 뭐
기원전에서 200년, 기원 후에 200년 하고 망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략 한 나라가 끝나고 이 뭐 삼국시대 내지는 이제 뭐 진나라의 통일로 넘어가던 그 시기다라고 알아주시고,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간다라 미술 양식이 생기고 뭐 이렇게 국타왕도 생기기 전에 그때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런 그러니까 요 시기에 그러니까 ABC 지역, 여기서 A는 유럽,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요 세 지역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 의의를 알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는 좀 체크를 한 거를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 등의 교리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여기 부분 있죠, 여러분들. 조로아스터교. 이게 교리다라고 알아주시면, 2번의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리가 있고 이게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종교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자료 5번을 활용해서 페르시아 문화가 국지성을 띠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문명을 그러니까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 수용된 문명 정도만 좀 알아둡시다.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등의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좀 이게 자주 즐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피자 참 좋아하는데 한국식 피자 드시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러 피자를 참 좋아합니다만 그 피자헛의 토핑킹이라고 하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피자와 이탈리아 사람이 먹는 피자와 미국 사람이 먹는 피자와 또 다른 그 지역도 뭐가 있을까? 뭐 또 다른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피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원형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어떤 문화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것들을 흡수해서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페르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수용만 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났다. 예를 들어 뭐 그대로 그냥 그것만 보존시키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역사적 의의가 그렇게 막 크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받아들인 문화를 융합시키고 뭐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낸 다음에 멀리로는 이런 신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고요. 가까이로는 그 주변 나라들한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문화 수용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융합의 노력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2번 문제에서 2번 문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여기 부분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굳이 생긴 순서를 말씀드리면 유대교가 가장 먼저 생겼고요. 요 순서 여기에서 나온 세 가지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트교가 생기고 가장 나중에 이슬람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참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이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600년대에서 700년대로 넘어가 600에서 700년 혹은 750년 요 연간에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슬람의 등장은 어떤 게 역사를 바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한국이 참 신기한 게 굉장히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갈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이슬람과 이런 또 다른 타 종교와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내지는 크게 보면 크리스트교죠.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내지는 또 유대교와의 그 갈등 참 이게 극심한데 어쨌든 그게 왜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좀 배워보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마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리의 특징과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성립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예, 대부분 아라비아 반도 사막이다. 네.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을 했다 중심으로 농업과 유목을 했다. 이런 거 예, 그냥 알아주시고 자 6세기 후반 자 얘기했었죠. 6세기 후반이면 50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500년대 이 500년대에 그 사산조 왕조 페르시아가 비잔티움과 대립을 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대립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료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에 메카와 메디나 같은 해안 도시들이 번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리의 메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IT 기술의 메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메카가 실제로 있는 이런 지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핵심은 그거죠. 어, 송나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송이 그랬잖아요. 이 육로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왕조들을 어떻게 보면 압도하지 못하니까 바닷길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지로 못 가니까 해안선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이 비잔티움과 이제 갈등을 하니까 이 유럽 쪽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배 타고 가서 이렇게 파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새로운 교통로가 생겼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일부의 귀족만 부를 독점했다. 예나 지금이나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부는 독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부족 간의 전쟁이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메카의 상인인 무함메드가 여기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무함마드 계열 뭐 직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이슬람 내부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되긴 할 텐데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해서 이게 파벌이 아주 다수파와 소수파 이렇게 나눠져서 엄청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카의 보수적 규정층의 박해를 받아 메디나로 갔고,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이동,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22년이 이슬람역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메카를 장악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함마드 계열이 이게 무함마드 시대에서 이제 칼리프를 선출하는 시기로 넘어갔다가 그래서 이 칼리프가 세습돼서 우마이야 왕조가 되고 그게 아바스 왕조와 이제 또 다른 왕조로 후마이야 왕조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좀 이런 그런 큰 흐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네, 쿠란의 상당 부분이 모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이 쿠란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슬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쿠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거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금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종교를 뜻하는 표현도 되긴 합니다만 그 문화나 언어 자체를 표현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아랍어나 이런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연동되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쿠란에는 6가지의 기본 교리, 6가지 믿음과 5가지 행을 하라 그랬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거가 있고,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했지만 시험 볼 때 이런 걸 다 외우지 마시고 최소한 육신과 오행이 나온다. 뭐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카를 꼭 가서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이 순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 일생에 한 번 꼭 가야 된다.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행이라고 해서 여기 오신과 오행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아랍어로 된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확대. 자, 칼리프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란 뜻으로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배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명 초기에 배웠던 그 재정일치 사회랑 비슷하다. 여기서 제사가 뭐 이런 초급 단계의 신앙은 아닙니다만 이런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같이 기능하던 시기가 이 칼리프 시대다.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 종교의 대권을 맡겼다. 칼리프를 뽑아서. 그리고 이걸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이슬람 세력은 교세를 확장해서 이집트, 서산도 페르시아 왕조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가 되고 시리아 총독이었던 이 칼리프가 되어서 우마이야 왕조를 이끌게 되고요.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 되게 지금도 이제 쌤, 네 심각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라고요? 멈췄어요. 또 또 멈췄어요. 멈췄어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야 진짜 뭐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멈췄어요? 이상한데 지금 밑줄 서는 어디쯤이에요? 게 칼리프를 선출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대권을 맡겼다. 그리고 칼리프 시대까지만 쳐져 있어요. 됐습니다. 나는 넘어갔는데 나는 다 돼 있는데 예. 나는 이게 제가 조금 잘 해볼게요. 천천히 좀 기다려 보면서 그걸 좀 이제 여기 이 부분만 조금 하고 넘어갈 거라 이게 거의 마무리 할 거라서 어쨌든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무함마드의 언행을 따라서 공동체의 통일을 중시하는 세력이 수니파고요. 그리고 이슬람파의 다수다. 그리고 한편 알리와 그의 후손만을 무함마드의 정통 후계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해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후손만을 무함마드의 정통한 후계자로 여기는 시아파가 형성됐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슬람 내부에서도 서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하면서 그 갈등의 씨앗이 무함마드의 그런 직계로만 내려오던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정통성을 가져간 사람도 인정하느냐, 요 관점으로 이렇게 싸운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그 이란 이런 그러니까 요즘에 또 IS가 또 이란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란 계열과 소위 말해서 이 다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갈등 관계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인더스,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여러분들 이베리아 반도가 여기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베리아 반도를 요 아라비아 반도로 요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고요. 아시겠죠? 촥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이 상당 기간 동안 그 이슬람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왕권도 강화되게 되고요. 아, 우리가 이슬람과는 다른 민족이구나. 뭐 이런 민족 의식도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넓었다. 동쪽으로는 인더스,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여러분들 그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또 갑자기 분위기 또 먹는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베리코라고 하는 그 돼지 있잖아요. 걔네들이 요 반도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거기서 이제 올리브 먹고 이게 사는 애들이지. 도토리인가? 어쨌든 그렇게 알아주시고,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그래서 지배층을 차지한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고, 그리고 화폐를 통일해서 예, 통일 정책을 예, 추진했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의 이 아랍인 우대 정책이 그러니까 우월주의가 예, 불만을 샀게 되고요. 그래서 불만을 샀고 시아파도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했다. 그래서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으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바스 가문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는 요거는 이제 그 수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조금만 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분도 사우디 가문이 이 왕가를 이어 나갔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디 가문도 그렇게 막 유명한 가문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현대사나 이런 쪽 이게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네, 그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는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네, 네, 수니파와 시아파 왜 갈라졌는지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서 이슬람을 만든 무함마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다수와 소수로 나누어졌다 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가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네, 이 아랍인의 특권 폐지하고 네, 차별을 철폐했다. 네, 그러니까 네, 범이슬람 제국이 발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인류 공통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진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 강력한 중앙집권제만 하면서 황제명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강력한 정권을 하니까 금세 망하잖아요. 근데 한나라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도 하지만 그 왕권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같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뭐 군국주의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런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하니까 더 오래 가잖아요. 물론 나중에 9년제로 전부 다 바뀌긴 합니다만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당나라 얘기하면서 열심히 얘기했던 거, 나온다고 했던 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교통로를 장악했다. 이 교통로가 뭐예요?
동서교육하는 거에서 당나라가 소위 말해서 비단 갖고 와서 야 이거 얼마에 팔아줘, 이거 사줘, 약간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바스 왕조가 가서 야 이거 얼마에 내가 살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우위를 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바그다드가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됐다.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그렇지만 한편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는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서 후우 마이야 왕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고 합니다. 알아주시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요런 왕조가 생겼다. 좀 알아주시면 지금도 이 지역이 굉장히 그런 동서교역 여행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역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조금 또 이어서 한두 문제만 같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교역로의 변화. 자료 1번은 요거다. 그래서 교역로의 1번을 잘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래서 교역로가 변화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끼친 영향을 말해보자. 자, 교과서에서 제가 본문에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죠. 메카와 메디나와 같은 해안 도시들이 발전했다. 교역로가 이제 육로 중심에서 이제 해로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2번 이슬람교가 지닌 특징을 말해보자. 그러니까 유일신의 사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일상 여기서 보게 되면 6가지의 믿음과 5가지의 행동,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른 실천 이거를 함께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유일신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배격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 우리로 따지면 그거죠. 그 자연을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의 양식을 일상생활 양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자리 잡게 되죠. 정착했다. 이슬람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그래서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3번 이슬람 제국의 발전. 그거는 여기 다 나오죠,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을 잘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종족과 계급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두세만 납부하면 신앙과 관습을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그렇고요. 나머지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이슬람 왕조들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두 번째로 적은 거 있잖아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차별을 좀 적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뭔가 폐지하는 순간 이 두 번째 내용을 폐지하는 순간 엄청나게 큰 저항을 좀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란한 그런 정치적 이런 사회적 이런 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제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학습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학습한 부분은 그거예요, 주로 이슬람의 형성 과정이었던 모하메드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다수였던 수니파와 시아파가 왜 나눠지게 되는지 그걸 배웠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지했던 이 우마이야 요 왕조는 그 굉장히 엄격한 그 이슬람 우월주의 그 타 종족과 타 민족 뭐 내지 종족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차별 이런 걸 행했다면 소수파였던 이 시아파가 다시 아바스 왕조를 만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이 이슬람 세계의 영역을 굉장히 크게 확대했다. 그리고 그 확대의 사례로서 이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당나라 배울 때부터 얘기했던 이 당나라와의 동서 교역로를 놓고 이게 격돌을 해서 거기서 이기면서 우위를 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칼리프가 뭔지 그래서 칼리프를 제가 재정일치적 지도자다 뭐 이런 거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예, 그래서 한 1, 2분 남았는데 잠깐만 있다가 여러분들 종 치면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좀 이게 이따가 같이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등교 기간에 여러분들 저희 수행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인물 잘 설정해서 좀잘 계획해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이동 수업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교과서와 제가 이미 형식 공유해드린 그거를 좀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조금 잘 준비해 와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 잘 남겨주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